결국 김민석이 해냈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하며 주변에서 계속 공격을 받았던 그가 드디어 당대표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유시민의 독설과 정적들의 프레임을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내공을 입증하는 계기로 반전시키며 당 내외의 비판을 품어내는 책임 정치인의 면모를 각인시켰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만 보탠다면 유시민 작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유시민 작가께 대해서는 뭐 사실 제가 생각한 얘기는 아닌데 오늘 기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그냥 나온 김에 드린다면 많이 아쉽습니다. 2002년 이후 제게 대해서 비판적 생각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평생 불편하게 생각하셨더라도 저는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총리가 될 생각이 없었고 총리 후보 중에 한 분으로 유시민 작가도 건의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그냥 경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는 우리 진영의 좋은 대변자의 한 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께서도 그 이후에 저를 또 총리로 추천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서로가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인정과 평가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의 모습에 대해서는 실망합니다. 근데 그 실망의 정도가 큽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께서 노무현 재단 이사직을 사임하시기 직전에 제가 유시민 작가께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틀려 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전했습니다.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님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다. 합당에 대한 것도 대통령 의지가 있는데 김민석이 가장 그것을 저지했다. 이 모든 것이 틀린 것입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포항수사권 폐지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4월 달에 하려고 한 게 다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 지금 정청래 후보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을 얘기하시는데 검찰개혁도 속도전이 아니라 지연전을 했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검찰개혁을 지연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제게 맡겼고 저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4월 달에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전당대회 때까지 늦춘 것입니다. 합당 문제도 저는 일관되게 조국 대표가 가능하다면 민주당으로 합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당사자를 포함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일이 폭탄 선언으로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비판은 좋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평론의 영역이 아닌 비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전해 들었고 그 뒤로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은 사실관계와 무관한 또는 사실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정치적 발언이 시작됐다고 봤고 그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내우외환의 시기가 있습니다. 내우외환은 내에서 시작됩니다. 항상. 그리고 어떤 때는 악의로, 어떤 때는 선의로 포장된 부주의함에서 시작됩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비판이 원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혁의지 자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필패를 이야기하면서 국가와 당의 단합의 상징인 대통령을 ABC의 B그룹 수장으로 전락시킨 태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본인을 A그룹의 수장으로 올려놓고 대통령을 내려다본 것이고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저는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현실은 죄송하지만 양비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논평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에서는 때로는 선택의 영역인데 그때는 대통령을 지킬 것인가 대통령의 길이 옳으냐 유시민의 길이 옳냐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 저는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과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럴 때는 대통령의 길을 지지하거나 또는 지키는 선택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때 그렇지 않은 선택은 현실에서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도 좋으나 현실에서는 반명이라고 불려지는 쪽으로 된다라는 것을 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그 표현도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부족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유시민과 최민희 중 누구와 밥을 먹을 건지에 대해서 대인배답게 유시민과의 밥을 선택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죠. 밸런스 게임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너무 밋밋하면 안 되니까. 제가 제시하는 두 인물 중에 한 분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1번 사과할 게 있다며 밥 한 끼 먹자는 최민희. 2번 정계 개편 논의하자며 낚시하러 가자는 유시민. 한 분 만나셔야 됩니다. 아, 그분 만나야 돼요? 그래도 제가 원래 유시민 전 장관을 그 노무현 재단 그만두시기 전에 좀 상황에 대한 팩트가 잘못 아시는 것이 많은 것 같다고 제가 쭉 설명을 간접적으로 전했는데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본인께서는 정치 비평을 대통령에서 직접 하시겠다 이러고 이제 시작하셔서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한번 직접 다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후보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호남과 수도권의 우리 당원들의 평가를 받는 이제 시간이 다가왔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어서 제가 제 선거를 이렇게 몇십 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 선거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하. 정말 당과 정부의 어떤 방향과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것이고요. 네. 또 끝나고 나서 좋은 방향으로 갈 테니까 계속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왜 익산으로 예. 이사하셨어요? 잘 익산에 예. 그 완전 이상한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서울에 당연히 제 지역구에 있고 예. 익산에 우리 장모님 편찬해서 저희 이제 같이 이제 집사람하고 해서 집을 구했는데 아. 제가 원래 익산에 살려고 한 게 십몇 년 전부터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제가 야인 생활을 하면서 쭉 전국을 여기저기 다닐 때 좋더라고요. 저는 교통이 좋고 음식 예. 좋고 음식 좋아요. 거기 문화와 역사가 굉장히 깊고 그래서 네. 제가 한 십몇 년 전부터 거기 집 짓고 살려고 봤어요. 야. 나중에 나이 들면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예. 공교롭게 그냥 이번에 또 거기 또 요양원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는데 원래 알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동네 부동산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저도 기사 나고 이게 왜 났지? 사실은 그랬어요. 예. 이 전당대회 앞두고 혹시 호남 민심 얻으려고 이사했냐 뭐 그런 얘기도 또 아니 나왔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 더욱 건강하시고 이제 뭐 네, 8월 네. 17일 이후에 더 큰 일을 이제 담당하실 텐데 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 감사합니다.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니 뭐 일단 저는 뭐 늘 이분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아하. 뭐 기대했던 바대로 참 품격 있고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나는 이분한테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에이펙 때 진짜 혼자서는 아니지 여러 공직자들과 함께 정말 자기 운명을 걸듯이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래서 성공을 시켰잖아요. 그때도 한 번도 공치사 한 적이 없어. 공치사를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이 해주셨지. 저기 다 김민석 총리 때문에 이게 잘 된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선거 중이라서요. 가장 명확하고 선명한 답을 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 때는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감안하고 저도 가장 이제 조금 이제 그 논쟁적인 질문들을 던져 본 거잖아요. 특히 그 이 성별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속 시원한 뭔가 얘기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 정도만 해도 어디냐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과거 야인의 어떤 그 오랜 야인 시절의 얘기를 할 때도 보통 이제 인간은 그 자기가 억울한 거에 천착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억울하고 막 그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오해받는 거에 대한 그 짜증.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다 좀 털어버린 느낌이 있어서 좀 그건 보기 좋더라고요. 극복을 해야죠. 사람이. 품격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품격. 네.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과 꼭 낚시 한번 그 아주 마지막 질문 너무 좋았어요. 뭐라도 기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붙여봤습니다. 메시지 라이터다운 아니.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8시 10분쯤에 전화 연결하는 걸로 제가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좀 앞당깁시다. 그 인터뷰 시간에 나오시죠. 그러려다가도 늑구가 나오는 시간이지. 그럼 늑구한테 한번 질문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8시 10분으로 잡았습니다. 피를 안 묻히겠다. 나에게 성별 갈등 이런 거 물어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 저기 우리 이석현 평론가가 이 점을 내내 걱정을 했어요. 아하. 뭐 어느 후보든 이 성별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없이 다음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이 표를 얻을 수는 없다라고 누차 주장했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모든 시청자가 다 보는 앞에서 아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드린 겁니다. 낙인을 찍어주셨네. 어쨌든 이렇게 김용민 TV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사실 당 대표가 되신 다음에 한번 더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땐 지금보다 좀 표현의 자유가 넓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당내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제한적일 거예요. 저는 그건 이해합니다. 보좌관 출신으로서. 그러면 익산으로 갑시다. 익산으로 가서 밥도 얻어 먹고. 거기로 퇴근하실 테니까. 아니야 네. 뭐 익산 얘기할 때도 무슨 음식 얘기하니까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라북도 음식 맛있습니다. 전라도가 다 맛있죠. 그렇지. 전남도 맛있는데 나는 전라북도가 좋더라고. 그래요? 뭐가 네. 달라요? 그러니까 전남은 좀 강하고 전북은 좀 그보다는 좀 슴슴해. 슴슴한 것도 아니고 맛있는데 맛깔난다고 해야 될까? 정말. 아니면 전남의 맛도 아주 너무 좋아요. 예. 출마 준비하세요? 호남에서 인기가 많아. 김용민이? 그 제가 아는 어떤 진짜? 분이 있는데 의료업체 관계자예요. 그 김용민하고 안다고 수도권 이런 데서 얘기하면은 선생님들 반응이 안 돼. 근데 호남 가면은 야. 거의 뭐 이렇게 나를 또 너무 좋아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 앞으로 아프면은 호남으로 가야겠다. 호남으로 가요? 역시 빅골. 예. 광주답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김민석 당대표의 극찬을 했던 유시민 작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눈여겨본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는 김민석 의원을 되게 눈여겨봤습니다. 그분도 참 기구하는 정치적 역사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완전히 끝났다고 한 게 20년 전인데. 예, 제가 엄청 싫어했거든요. 2002년도에 그 일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굉장히 그때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굉장히 긴 시간 형벌을 받았죠. 예, 형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선거에서 총선에서 겨우 이겨가지고 국회로 돌아왔는데 여러 번 실패하고 겨우 이겼죠. 그런데 저는 무척 좀 놀랐습니다. 이번에 내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매우 정확한 메시지를 냈고요. 메시지 정했어요. 예, 그다음에 책임성 있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20대 때 국회의원이 됐고, 최연소로 됐죠. 예, 굉장히 어려움이란 걸 겪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한 2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 네. 세월 속에서도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발전해 왔구나 그런 느낌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고 들 많이들 부활은 불가능하다. 예.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저버리고 재벌에 붙었어? 말하자면 이런 인상이 남았고 배신자라는 인상이 남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해서 이 문제를 푼 것이 아니고 자기 실력으로. 새로 주어진 과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그 과거의 족쇄를 풀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그렇게 뭐 정적으로 가깝거나 친밀하거나 그랬던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저가 좀 몇 년 더 늙었는데 그런 걸 보는 거는 드문 일입니다. 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좀 유쾌하죠. 망가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과 그렇지. 대부분 망가지는 사람이다. 다 나이 먹어갈수록
망가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사과를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도 기다려 듣지는 않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본인이 실력으로 그걸 풀었다는 게 그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과 판단 착오에 대해서 사과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는 사과는 해야 되지만 네. 사과를 한다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맞아요. 결국은 뭘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냐 하면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기여를 통해서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쾌했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예.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메시지를 낼 때 문장이 간결하고 임팩트가 있어요. 정확하고. 문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건 누가 도와주는지 몰라. 본인 직접 쓴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요. 예. 문장 굉장히 좋던데. 말보다 글이 더 좋아요. 말도 잘하는 편인데. 또 다음은 김민석 당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가치와 정치적 견해를 들어보고 앞으로의 포부도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강령과 역사 연구자들에게 중도 보수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1955년 창당 때 중도적 국민정당으로 출발했고 강령의 중도를 명시해왔고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보수 노선 위에 서 있어서 김대중 등 역대 민주당 지도자들도 종종 써온 표현입니다. 민주, 성장, 분배, 평화, 안보, 개혁 모두 민주당의 전통이며 가치입니다. 내란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국회의원 배지와 함께 태극기 배지를 차고 있는 의미는 지금 다 차고 계신데요. 무너진 민주헌정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의미이고 의지입니다. 정상적인 보수라면 당연히 공감할 방향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가치는 일관되게 합리적 보수를, 건전한 보수를 포괄해왔습니다. 문제는 국힘입니다. 국힘의 정체성은 뭡니까? 헌법 파괴, 내란 옹호, 폭력 사주, 헌재와 법원 압박, 특검 저지에 몰두하며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무슨 보수입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시비 걸고 투정하는 것 외에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국힘은 한국 정치의 집 나간 탕화로 전광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극우 전광훈 이중대가 되었습니다. 헌재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국힘은 윤석열이 파면돼도 불복하고 저항할 겁니까? 윤석열과 100일 내에 절연 안 한다고 오늘 공개 선언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를 포괄한다 하니 국힘이 많이 당황했나 봅니다. 집 나간 국힘, 윤석열과 전광훈의 품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국민께 감사드리고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1인 1표의 전도사이신 정청래 후보님, 준비된 지도자 송영길 후보님,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두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뛰어서 앞으로도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일하게 될 최고위원 우리 동지들, 그리고 아쉽게도 낙선하신 동지들, 그리고 마지막에 경선에서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20살의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공인의 길에 선지 40년 만에 대한민국 유일의 역사정당이자 세계 최고 K민주주의 선도정당 민주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이어서 명예롭고 1인 1표 당원 주권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K 황금시대 사명이 있어 막중합니다. 아들 때문에 거리에 투사가 되어 전경에게 장미를 건넸던 어머니가 생각나 울컥하고 아버지와 동갑인 곧 100세
권노갑 고문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울컥하고 18년 광야 생활을 지켜봐준 벗들 앞이라 울컥하고 긴 세월 힘들었지만 견뎌낸 제 자신에 울컥합니다. 제 40년 정치 한 줄 결론은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입니다. 겸손의 삼겸의 다짐이 저를 지켰고 공부하는 정치가 저를 키웠고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무서운 반성이 저를 살렸습니다. 하여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의 격려가, 응원이, 비판이, 질책이 모두 한없이 감사합니다. 전대 기간 말씀드리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입니다. ABC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ABCD 성장 전략을 짰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ABC 플랜입니다. AFORDABILITY, Affordability. 먹고 사는 민생 정치, 생활비 정치. 브로드, BROAD, 크고 넓은 덧셈 정치, 확장 정치. COMPTNC, 컴피턴스, 유능한 정치. 유능한 민생 중심 다수정당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의 새 뉴스가 나갑니다.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은 새벽부터 뜁니다.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은 역사정당, 민주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 책임정당이 될 것입니다. 당청관계, 당정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입니다.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입니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 창구가 될 것입니다. 정청래, 송영길 함께 뛸 것입니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당 내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내우 외환의 풍파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몇십 년간 쌓아온 인내와 작은 지혜로 이 외우 내환을 동지들과 함께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우리는 다시 뜁니다. 우리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황금시대로 함께 갑시다. 낙오 없이, 소외 없이, 차별 없이 함께 갑시다. 이제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민주당의 당대표 자격으로 그동안 애쓰셨던 당원 여러분께 그간의 긴 당내 경선 장정의 고단을 씻고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집권당이 더 잘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담아 이제 인사 올립니다.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대표에 당선된 우리의 김민석 어떠신가요? 민주당의 미래가 너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정의가 있는 앞날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